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답변서가 공개됐죠. 연좌제, 키친 캐비닛, 화이트하우스 버블. 자, 답변서에 나온 이 생소한 단어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용어가 바로 연좌제란 용어입니다. 최순실 씨와 친하다는 이유로 최 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건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위반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 제13조 3항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 금지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에 제시된 이런 논리에 대해서 헌법상 연좌제 금지 규정은 대상이 친족 간이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사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답변서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자, 이때 키친 캐비넷과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는 용어를 인용했는데 이 두 용어 모두 미국 정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먼저 키친 캐비넷은 주방 내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대통령의 식사에 초대받을 정도로 격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국정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화이트하우스 버블의 뜻도 한번 볼까요? 즉 백악관 버블에서 이 버블은 미국 백악관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겉보기에는 투명하지만 바깥과 단절돼 갇혀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최순실 씨의 역할이 청와대라는 버블 안에 갇힌 박 대통령을 바깥 민심과 연결하는 출구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 것도 최 씨의 의견을 들은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키친 캐비넷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서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을 받았다며 당시 사례를 들기도 했고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만사 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가 있었다고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임 대통령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과 민원 등을 청취했다면서 답변서의 논리를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런 헌재 답변서가 공개되니까 최순실 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범위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국정 개입 방식을 어떻게 키친 캐비닛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